기후위기 시대가 아니라 기후 재앙을 대비해야 한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 노력을 하더라도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대다수 환경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CBS 기획 1.5도씨 아담의 미래. 오늘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을 경고하며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전 세계 195개 나라 기후변화협의체인 IPCC는 최근 보고서에서 80년 안에 지구 온도가 2.7도씨 상승해 지구 생물 절반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전 세계 인구가 물 부족과 각종 전염병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어떻게든 1.5도씨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관적인 그런 어떤 선언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핵심은 지구 평균 온도 1.5도는 이미 어렵고 물 건너갔고 2도도 지금 쉽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20, 30년 안에 이 2도를 낮추지 않으면 이 지구는 영원히 지구의 미래는 이제는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지구는 갈 거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도 기후위기 대비를 국가나 환경단체의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자초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 종교까지도 초월하는 생태 담론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과 연결돼 있다는 생태학적 사유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단지 이 기후 위기나 전 지구적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특정한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뭔가 세계 시민적 차원에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 시작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창조세계 보존의 사명을 가진 한국교회와 정책 당국인 정부를 상대로 생태 정의를 심어주기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낮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대안이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또 더 산업 발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 기후위기의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탄소 제로, 녹색 교회를 위한 환경 선교사를 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 선교사 교육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태적 회심을 촉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생태발자국 지수로 보면 우리가 한국인들이 3.5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5개의 지구는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게 아니고 훔친 거죠. 가난한 사람의 것, 후손의 것, 자연의 것을 훔친 거예요. 기후위기 대처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물 부족에 대비하고 곳곳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은 녹색 한반도를 유지하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깨끗한 물이 없으면 농사 지을 때도 깨끗한 물이 있어야 그 생명이 잘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후위기에서 식물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동물 자체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게 물인데 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인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에는 모든 생물이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을 깨끗해서 정화시켜서 자연에 돌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밖에 주요 기업들도 앞다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씨 아래로 제한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 시대가 예약된 지금 나부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돌아볼 때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